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남대성 영어 강사 고현승입니다. 바쁜 시간 쪼개셔가지고 귀한 저녁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6평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트렌드에 따르는 공부 방법, 그리고 이게 입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 커리큘럼이랑 같이 말씀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장님이 잠깐 이제 소개는 해주셨는데, 저는 원래 여기 중동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고, 작년에 강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로 오자마자 강의평가 1등을 하고 지금 2년 차로 저기 S2에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애들이 6평을 봤을 때도 제가 감독을 하면서 애들의 반응을 이제 면밀하게 봤는데, 어저께 밤에 한 10시 정도에 어떤 삼수하는 친구였는데 막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나와서 이제 평가원이 이 정도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뭔가 이제 마음이 무거우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필모에 보시면 이제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EBS에서도 계속 강의를 해왔고 수능 연계 교재 집필하면서 제가 모의고사 출제까지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6평에서 특히 영어에 관해서는 조금 해드릴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일단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트렌드는 무슨 트렌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시험도 기조에 따라서, 그다음에 평가원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오더라던가 그 내부적인 규정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트렌드 중에 이렇게까지 영어가 딱 보면 애들이 이런 애들 많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선지 골랐더니 그거 둘 중에 하나 헷갈렸는데 골랐는데 틀렸어. 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엄마. 왜냐하면 그 둘 중에 하나에 내가 원래 생각했던 답이 있었는데 고쳐서 틀렸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출제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어떤 문제를 내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무작위로 가고, 그다음에 예전에 사설에 출제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리스트가 완전히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아예 물갈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떤 위주로 물갈이가 됐냐면, 선지 구성을 보면 내신의 스멜이 상당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주 꼼꼼하고, 그러니까 내신에서 취약했던 친구들이 이 수능에서 굉장히 거기 타격이 가게끔, 왜냐면 출제진들 자체가 사실은 교수님들 위주보다는 지금 현직 교사를 위주로 출제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바뀐 기조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위로 선발을 하는데 교 선생님 스타일대로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수능을. 그래서 이제 원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도 어휘 순화라던가 주석을 주는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존과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나는 좀 잘 읽혔는데, 쉽게 읽혔는데 틀리는 경우, 의문사라고 하죠. 그리고 변칙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답일 수가 없는 것들을 답으로 내기 시작했어요. 학교 선생님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중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출제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떤 생각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선지를 구성을 했는지가 이제 보이죠. 출제도 해왔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신스럽게 바뀌어서 약간의 치밀함이 필요하겠구나. 선지를 구성하고 아이들이 논리적인 생각을 시험장에서 떨리는 와중에 그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정신줄을 꽉 붙잡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진짜 실력이 필요하겠구나. 미국에서 살다 온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수능 영어를 따로 공부를 해야 할 이제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올해는 특히 더 출제진들 물갈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 9월이랑 수능은 그래도 선지가 좀 까다로운 편. 올해 6월은 틀리게 유도한 게 보여요. 이제 이게 학교 시험 같다라는 의미예요. 내신 같다라는 의미. 예를 들어 있는 대로 고르시오. 뭐 이런 거죠. 빨강색이랑 파랑색을 합치면 보라색이 나오잖아요. 예전 같으면 빨강, 파랑 합치면 대강, 보라가 나오지 이러고 답을 고르면 맞았거든요. 지금은 어디까지 물어보냐면, 빨강이랑 파랑을 섞었는데 보라가 나오긴 나오거든. 거기까지는 애들이 가요. 빨강이랑 더 가깝니? 파랑이랑 더 가깝니? 얼마나 더 가깝니? 거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선지가 뜯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황당했을 것 같고,
자, 어법의 기조라던가 이런 것도 내신스럽게 수동태, 능동태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년에 최악의 패턴으로 갔던 친구들 제가 지금 이제 엔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설명을 많이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를 어느 정도 커버한 상태에서 영어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가 급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가 끝나면 영어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전제가 틀렸습니다.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는 끝나는 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다가 영어도 망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아주 막판에 영어를 한 거예요. 9월에 갑자기. 그러면 페이스가 말리죠. 사실은 9월이랑 10월 파이널 때는요. 영어는 1로 만든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실무를 치르면서 그냥 그 실력대로 가고 그냥 보고 수능 1등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요 패턴이 꼬여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애들이 나 믿었던 영어의 배신. 국어는 해도 안 나와. 수학 이거는 기조가 바뀌었어. 탐구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들을 생각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6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플랜 A, 플랜 B, 플랜 C 너무 끝까지 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금 반드시 세워주셔야 할 때예요. 그래서 요 정도가 수능에 대한 트렌드고요. 그러면은 선지를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강조한 게 9월 이후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면서 얘들아 선지가 굉장히 내신스러워졌다. 올해 6월은 특히 그래요. 솔직히 애들 말로는 너무 쪼잔했어요. 너무 쪼잔해서 선지를 읽는데 아마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 보셨으면 아셨을 것 같아요. 1번 보고 정답인가? 2번 이게 정답이네. 3번 정답인 듯 아닌 듯. 4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멘탈이 나가면서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구문이 어렵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 번 읽어야 되니까 그 자체로 시간에 쫓기고 그럼 현역인 친구들은 시간 분배가 안 되겠죠. 빈칸 순서 삽입이 그래서 뒤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영어는 시간에 대한 타임 어택을 해줘야 되는 파트가 있고 빈칸 순서 삽입은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서 쫄려도 내 페이스를 잃지 않고 논리적인 사고를 끝까지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둘 다 안 된 거죠. 시간으로 빨리 쳐놔야 되는 데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빈칸 순서 삽입 어려운 데로 왔을 때 다 뭉개버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실 때는 어머님들 그 두 파트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빈칸 순서 삽입을 많이 틀려요. 하지만 그거 시간 주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은 흐름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는 굉장히 일단 포지션 자체가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수능에 한 일주일 전, 1, 2주 전쯤에 했던 수업이었는데 선지 특강을 해요, 항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선지를 굉장히 내신스럽게 내니까 이 지문에 맞는 주제라던가 제목이라던가 선지를 7개에서 8개를 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애들이 감으로 풀 수가 없죠. 정확한 자기의 근거가 있어야 답이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조금 그래서 어려운 편이에요. 수업은 약간 빡세고 좀 빡빡하고 난도 자체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했던 특강이 수능의 그대로 선지의 구성 예를 들면 necessity, significance, impacts, merits, ways of increasing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말로만 하면 당연히 좋은 얘기밖에 못하니까 애들의 이제 후기였는데 선지 다지는 연습 막판에 PPT로 선지 다지는 게 특히 도움이 됐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뭐 지금까지 만나본 선생님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빈칸 문제에서 선지를 다지는 방법을 얘기하신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실 때에는 이런 아이들이 취약한 부분을 포인트로 공략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어는요. 아무래도 조금 전략적인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저도 이제 제자들이 계속 이제 여기 대치동에 있고 저도 한 10년째 정말 대치동에 요 입시를 계속 보지만 이렇게까지 N수가 빡빡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N수가 빡빡한 거랑은 상관없이 수능이 난도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출제진들이 안 쳐진 출제진들이 아니에요.
원래 계속 출제하시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변칙성이 많으니까 상대평가 과목에서 몇 등급이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등급이 이게 등급이야? 이런 상황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 등급 산출이 어려울 때는, 그럴 때는 사실은 안전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현역인 아기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수시를 올해는 사실은 N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저희 반 애들이 학종을 이렇게 많이 쓸 줄은 몰랐어요. 학종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고대나 이런 데에 들어간 친구들 중에 학종으로 좀 노려볼 친구들은 이미 들어갔는데도 그냥 편안하게 한번 써본다 그러고 수능 최저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하면 사실 이번에 수시 자체에서 수능 최저가 다 많이 생겼잖아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8년 만에 부활했어요. 최저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대도 마찬가지로 최저들이 굉장히 빡빡해요. 발표된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영어가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분은 일로 반드시 만들고 나머지를 완성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커리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7월 17일부터 개강을 해요. 강대 K라는 이제 저희 강남 대성의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랑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7, 8월, 9월 평가원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가 거의 등급 상승의 마지막이에요. 9월 평가원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나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페이스가 말리거든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어서 영어를 많이 들으면 좋지만 이때 영어에 올인하라는 얘기는 절대 못하죠. 양심상. 저도 이제 애들을 계속 대학을 보내는데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를 이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가 거의 이제 등급 상승을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빈칸 순서 삽입의 정확도 높이는 연습이랑 함축 주제 제목 어법 어휘, 아이들 단어 정말 안 외우거든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것들은 필수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속도 높이기, 그래서 fluency랑 accuracy를 정확하게 두 개 다 잡는 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선지 특강이라던가 어법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 것, 요런 것들이 포함될 예정이고, 강K 모의고사가 뭐 저는 강대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서도 가끔 가다가 퀄리티가 제가 생각하는 퀄리티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것들로 가름을 하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의 좀 플렉시블하게 운영은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들이 어머님들 이제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실 때도 중요한 게, 바깥에서 다른 모의고사 갑자기 많이 보다가 평가원 보면 엄마 평가원이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평가원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라면만 많이 먹다가 닭가슴살 먹으려고 그러면 잘 안 먹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양질의 문제를 이 평가원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논리에 정확히 떨어지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라면을 많이 먹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굉장히 이상한 스킬들이나 이런 데 많이 절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의고사 퀄리티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앞부분에서는 약간 강대키 모의고사로 계속 가기보다는 제가 제 컨텐츠랑 이렇게 왔다 갔다 병행을 할 것 같고, 이때로 가면은 9월, 10월, 11월 이때 정말 마지막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휴강이 없습니다. 뭐 휴일에도 휴강이 없어요. 추석 때도 휴강은 없고요. 그래서 그냥 쭉 달려가는데, 요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난도를 많이 높여서 아이들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게 실전력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영어는 가끔 가다 듣기 틀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되게 깜짝 놀란 게 항상 1등급만 나오던 친구인데 4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듣기에서부터 이제 말리기 시작을 했대요. 듣기가 자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말을 했대요, 사람이.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듣기 풀면서 풀어야 될 뒤에 독해를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완전히 멘탈이 나가면서 짜르르륵 밀리면서 이제 탐구까지. 그래서 그런 사태를 방지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그 포인트 특강 있잖아요. 선지 특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이제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기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일단 저도 학교에 굉장히 오래 있어서 알고 있어요. 1학기 마무리, 그 생기부 마무리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기부 한번 마무리를 쭉 하시고 학교에서도 한번 보시고 못하는 거 잡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성적이라던가 그 전략에 맞게끔 온라인이 잘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리가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영어는 손이 안 가는 과목이에요. 정말 애들이 안 시켜놓으면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개별적인 피드백을 좀 줄 필요가 있다. 모의고사만 백날 봐봤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면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냥 보고 왔어. 거기에 의의를 두거든요. 근데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본인이 뭐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드백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재수생들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친구들의 데이터도 같이 다 들어가요. 거기에서 몇 평균점이 어느 정도인데 최고점 이 정도고 너는 이 정도 등급이 나올 거야.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푼 패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이 다 나가요. 매주. 매번 시험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명예전당이라고 해서 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예를 들어 6평이 끝나면 오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라이브 할 거예요. 라이브 해설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다시 잡아주고. 그래서 뒤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제 커뮤니티 안에서 관리가 따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보내놓으시고 환경에 대한 세팅을 해주시는 거고 거기까지가 이제 어머님들께서 해주실 일이고 그 다음은 그냥 맡겨놓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생각보다 저도 조금 당황했었어요. 이렇게까지 나올 거는 아닌데 너무 좀 쪼잔하다. 너무 좀 쪼잔하고 그다음에 내용 같은 것들도 너무 이제 국지적이고 그다음에 출제를 했을 때 좀 이런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많이 못 봐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불안하고 아버님들이 불안해하면 애들도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잘할 수 있다. 시간이 좀 많다.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영어도 약간 든든한 국밥 같은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잊지 않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준비한 부분이었고요. 오랫동안 시간 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